화학공학 소재연구정보센터에서 공모한 금속 소재 교육 IP 중에서 금속 소재 환경 노출 거동 2주차 강의를 동영상으로 지금 제작하는 중입니다. 강의의 제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오늘 강의는 대략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갈바닉 전지의 일반적인 이론을 좀 간단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써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칭을 부여한다면 다니엘 전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속 소재의 환경 노출 거동 이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키워드는 뭐냐 하면은 전기화학 시스템, 그 중에서도 이제 갈바닉 전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갈바닉 전지는 일반적으로 어떤 그 전기화학 시스템인가 하면은 전극을 이루고 있는 금속 소재의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이런 시스템을 갈바닉 전지라고 한다. 금속 전극 소재의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에너지 저장 소재라고 합니다. 소재 시스템이라고 그럴까? 기술 수단이라고 합시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보통 저장 기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출발점이 다니엘 전지. L이 두 개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코틀랜드인가 아마 맞을 겁니다. 화학자, 스코틀랜드의 화학자 존 프레데릭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1836년에 고안한 장치가 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이제 전기화학 시스템, 볼타 전지가 그보다 앞선 것이고요. 이런 다니엘 전지가 이제 그 다음에 출현한 것인데 상당히 그 지속적인 직류 전원 공급 장치가
이루어졌다. 지속적인 그래서 이 장치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당시는 이제 1836년에는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제 철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설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철도 기차역과 기차역 사이에 전신 이런 지금은 뭐 쓰지 않지만 이제 하여튼 뭐 전신 시스템, 그러니까 모르스 코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용해서 어떤 그 그러니까 전보라는 건 사실 1980년대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문자 메시지에다가 뭐 카톡에다가 SNS에다가 뭐 이메일조차도 구닥다리가 돼버린 상황인데 전보, 이거 참 시대착오적일 수도 있죠. 그런 이제 전보를 갖다가 이용해서 인접한 역과 교신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신기라고 이제 전신기의 동력원으로 쓰였습니다. 이제 전신기의 동력원으로 쓰이면서 과학자들은 이걸 이제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합성하는데 사용하기도 했죠. 볼타 전지도 마찬가지죠. 볼타 전지를 이용해서 환원이 어려운 이런 금속 소재도 개발을 해서 발견됐고 여러 가지 뭐 주기율표상의 새로운 원소들의 어떤 출현에는 반드시 이러한 실용적인 어떤 직류 전원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1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림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잠깐 공유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 밑에 그림 보시면은 이제 뭐 이런 그림이 있죠. 이제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 왼편 비커에는 아연이 담겨 있고요. 오른편 비커에는 구리가 담겨 있고 아연은 이제 아까 1주차 수업 지난번 1주차 수업 자료에서 액티비티 시리즈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액티비티 시리즈 상에서 아연이 구리보다 위에 있으니까 아연은 당연히 이제 중성화학종 상태의 환원제가 되면서 자기 자신이 이온으로 이제 산화가 되고 전자를 반대편 전극으로 공급을 해주면은 오른쪽 비커에 담겨 있는 구리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환원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왼편에서 오른편 전극으로 전자가 지속적으로 이동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아까 1주차에서 수업했듯이 오른편 전극으로부터 왼편 전극까지 전류가 지속적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뭐 이런 1836년 당시만 해도 전자의 존재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론이 이제 성립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그림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 배터리가 과연 예상되는 식으로 오른편으로 전자를 흘려보내고 왼편으로 전류를 흘려보내겠느냐? 아닐 것 같죠? 왜 그것이 안 되는지 잠깐 여기 칠판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지 연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식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비커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이 그림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설명을 드리면은 징크 NO3 이것도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수용액이 담겨 있다. 여기에 이제 아연 전극이 담겨 있죠. 이렇게
오른쪽에도 이렇게 비커가 동일하게 있고 여기에도 구리 전극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CU NO3 수용액이 들어있는데 이 또한 물에 잘 녹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사이에는 이제 전압계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전압계가 되고 여기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한번 닫아보면 어떨까? 스위치를 닫는 순간 우리가 공부했던 액티비티 시리즈에 의해서 아연이 이제 구리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가운데 열에는 아연 이온하고 이제 구리 이온, 다른 금속의 이온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죠. 1주차 강의록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아연은 이제 구리보다 전자를 내놓기가 쉬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구리는 다른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자신이 환원되기가 쉬울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준해서 이쪽 전극에서는 이제 예상되기를 아연은 환원자로 작용을 해서 전자를 내어주는데 이 전자는 어디 갔습니까? 고체 상태 안으로 전자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아연 이온의 생성에 비례해서 전자가 쌓일 겁니다. 아연 이온 하나당 전자가 둘이 생기니까 8개의 전자, 하여튼 엄밀하게 그렇게 쓰니까만은 하여튼 편의상 이렇게 전자가 8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아연 이온도 이렇게 4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스위치를 닫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스위치를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그럼 회로가 구성이 되지 않겠느냐? 회로가 구성이 되면은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것이다.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동해 들어와서 원래 구리도 이제 전자를 많이 포함하는 금속이니까 원래 CU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전자들을 여기 전자들은 아연이 자기 자신이 이제 산화되기가 쉬운 특성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아연 이온이 되면서 원래 아연 속에 가지고 있던 전자를 내놓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전자들을 왼편에 이제 아연 전극이 발생시킨 전자들이 아연이 만들어준 전자도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원래 구리 전극 내부에 있던 전자들도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아연의 전자들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구리의 전자를 밀어낼 것이다. 전자들이 구리에 있던 원래의 전자들
원래 구리 전자들을 어떻게 한다? 구리 전극 표면으로 밀어내서 이렇게 CuNO3 수용액하고 구리 전극 사이에 이렇게 쭉 전자들을 8개가 이쪽으로 이동하면은 8개의 전자가 밀릴 것이다. 뭐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이것도 물에 잘 녹는 그런 CuNO3 이런 염이기 때문에 구리가 이온들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4개의 구리가 이온들을 환원시켜 줄 것이 아니냐. 그렇죠? 아연이 만들어준 전자 2개가 구리가 이온 하나를 환원시킬 수 있다. 근데 8개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구리가 이온 4개를 환원시켜 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이제 좀 가상현실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다 이해를 좀 잘 하실 수 있게 저 회로에다가 꼬마 전구를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꼬마 전구가 저기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스위치를 닫기 전에 여기에 이제 꼬마 전구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꼬마 전구가 필라멘트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여기다가 이렇게 열어놨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구조의 전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전지를 구성했을 때 예상대로 아연이 환원이 산화가 되고 구리가 환원돼 가지고 왼편 전극에서는 아연이 계속 이온이 되고 오른편 전극에서는 수용액에 녹아있던 구리가 이온이 계속해서 아연이 만들어서 보내준 전자에 의해서 구리 금속으로 환원이 될 것이냐? 그것이 이제 보다 쉽게 한번 요거 스위치를 닫은 상태가 어떨지 설명을 해주면은 이제 의문점이 뭐냐면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올 것이냐? 이렇게 답은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꼬마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온다 이겁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 이제 이 내용은 사실 이제 좀 고려를 해볼 부분이 많은 그림인데 첫째로 이제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처음에 설명했듯이 첫째는 이제 아연 이온이 아연 전극 표면에서 그 비커의 전해질 안으로 멀리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연 전극 표면 부근에 모여 있습니다. 왜? 보면은 아연 이온들은 양이온이고 자신이 만들어준 전자들은 음이온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드는 전자들에 의해서 이끌려서 아연 전극 표면에서부터 멀리 이쪽 비커 내부로 이동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결과 저 아연 이온들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역할도 동시에 해서 이 전자들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오른쪽 구리 전극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막아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와 동시에 아연 내부의 전자들도
이동하지 못함,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스위치를 닫는 그 시점에서 전자가 뭐 일부 오른쪽 전극으로 이동했다고 했을 때 일부의 전자가 그래서 아연 전극에서 CU로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이동해서 뭐 이렇게 환원 반응에 의해서 소모됐다. 소모되었다 하더라도 원래 이쪽 비커에는 구리 이가 이온과 여기에 NO3- 이온들이 약 2대1의 비율이 있었죠. 한 1대2. NO3- 는 이제 마이너스 1가 이온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식에 의해서 CuNO3 2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굉장히 해리 상수가 큽니다. 그래서 2대1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서 구리 이가 이온이 이쪽 비커에서 소모가 되면은 이 전하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요약될 수 있는가 하면은 구두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저 그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제 왼쪽에 아연 전극 주위의 그 용액은 어떻게 징크 이가 이온으로 포화되니까 이거 갖다가 이제 양이온에 의해서 용액이 대전된다. 그러니까 차지업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거까지는 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이온으로 차지 여기에 전해질이 플러스 전하로 차지업이 된다. 이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자가 일부 넘어와서 구리 이가 이온을 소모시켰다고 하면은 요게 수가 이제 균형이 깨지게 되니까 처음에는 동등한 수의 구리 이가 이온과 NO3- 이온이 있었는데 2대1의 비율이었죠. 2대1의 비율이 깨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NO3- 이온의 비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용액 쪽은 마이너스 전하로 이쪽 구리와 접하고 있는 전해질 용액은 마이너스 전하로 이제 차지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양이온들이 전해질 쪽에 많으니까 이 자기가 발생시킨 전자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 회로로 가지 못하게, 그리고 위에 오른쪽 전구로,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전하들이 여기에 이렇게 과행으로 NO3- 가 이렇게 과행으로 존재하면은 이것 또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전자도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서 여기에서 발생한 전자가 오고 싶어도 마이너스 전하들이 전해질에 이렇게 차지업돼서 과행으로 존재하면은 같은 전하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하끼리는 배척합니다. 그래서 오지 못하게 하는, 이러면 지속적으로 아연이 전자를 잃어버리고 구리 이가 이온이 지속적으로 전자를 받아서 환원되는 이런 전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다. 딜레마라 이거죠.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문제를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아주 굉장히 그 전기화학사의 획기적인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게 참 그 당시에는 노벨상이 없었습니다. 노벨상이라는 건 이제 20세기 들어서 1901년인가 아마 그때부터 제정이 돼서 렌트겐이 엑스레이를 발명했죠. 그 사람이 아마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고도 남을 만한 업적을 전기화학에 남겼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왼편의 아연 전극 표면에는
아연 전극 주위의 전해질에는 양이온들이 과잉으로 존재한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구리 전극 주위의 전해질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이온들이 과잉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온의 적체로 인해서 1주차 수업에 설명했듯이 양이온이 쌓이면은 전위가 높아져서 불안정해지고 음이온이 쌓이면은 전위가 낮아지니까 불안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뭡니까? 아연 전극 주위의 전해질에 있는 양이온들을 음이온들을 그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전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구리 전극 주위에 있는 전해질에는 마이너스 이온들이 과잉으로 축적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있는 뭡니까?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띤 NO3 마이너스 이온들을 다른 곳으로, 즉 왼쪽 비코로 보내주면 모든 것이 전하 균형 유지를 이루는데 최적의 조건이 된다.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유튜브 같이 U자관을 거꾸로 해놓은 염다리가 보일 겁니다. 그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의 커서가 이렇게 U자형 거꾸로 한 것에 이렇게 염다리를 통해서 이온이 이동하게 하면 된다. 그래서 오른쪽 구리 전극 주위의 전해질에 쌓여있는 NO3- 이온을 이 염다리를 통해서 왼쪽으로 보내주면 만사가 해결된다 이거죠. 그런 것이 바로 염다리. 그래서 음이온은 왼쪽으로, 양이온은 오른쪽으로 흐르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칠판에 그려서 한번 이거를 좀 더 설명을 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칠판에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그냥 활용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염다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건 이제 U자관 안에다가 어떤 젤라틴이나 이런 소재를 집어넣어서 이온은 잘 전도를 하지만 물질의 이동은 이제 할 수 없는 이런 식의 어떤 기구를 여기에 장착을 해서 이해 편리를 위해서 여기에 과잉으로 쌓여 있는 NO3- 마이너스 이온을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NO3- 이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쪽에는 구리 이가 이온이 과잉이 되니까 구리 이가 이온이 계속해서 순서를 좀 더 시간 순서에 입각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NO3- 이온이 여기를 따라서 아연이 들어있는 비커 쪽으로 이동하면은 아까 여기는 징크 이가 이온이 과잉으로 쌓여 있었는데 이제 NO3- 이온이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징크 이가 이온들을 여기에서는 소모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NO3- 이온 또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넘어오면서 넘어오게 되는 원동력은 뭐겠습니까? 징크 이가 이온의 양이온이 과잉으로 있는 NO3- 이온들을 이쪽으로 잡아당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NO3- 이온 자신도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이 아연 전극에 쌓여 있는 전자를 밀어준다. 어디로? 구리 전극 쪽으로 밀어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구리 전극 내부에는 어떻게? 이제 아연이 계속 공급을 해주는 전자들이 들어와서 구리가 갖고 있던 전자를 계속해서 어떻게? 구리 전극의 표면으로 내보내서 여기에서 전자가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환원 반응을 일으켜준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잠깐 주목을 할 것이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주목을 할 게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구리 이가 이온은 원래부터 비커에 있던 구리의 질산구리로부터 생성된 것이다. 그래서 구리 이온 1몰에 대해서 질산 이온 2몰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 비율로 전하의 중성을 유지하고 존재했었죠. 그러다가 이쪽에서 이제 전자가 계속해서 아연에 의해서 공급이 되면서 구리 이온들은 소모되고 여기에 있는 질산 이온은 염다리를 따라서 왼쪽으로 가서 아연 이가 이온을 역시 징크 NO3,2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전하의 중성을 유지를 시켜주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염다리를 따라서 넘어가는 NO3-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오른쪽 비커에 원래 있던 CuNO3,2에서 온 거죠. 그리고 아연이 만들어준 전자를 구리 전극 표면까지 이렇게 밀려나면서 이제 구리 전극 표면의 전위는 마이너스 전하로 인해서 좀 낮아지고 있고 구리 전극 내부는 원래 있던 구리의 전자들이 표면으로 쫓겨나면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이렇게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아연의 전자를 받아서 환원되는 구리 이가 이온들 또한 오른쪽 비커에 들어있던 CuNO3,2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면 뭐 이제 내용은 다 커버를 거의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다리를 통해서 이온의 전도를 일으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강의하는 지금까지 이 강의 자료에서 커버한 내용이 이제 여기 수업 공유를 좀 화면을 통해서 공유를 하면은 염다리를 만들었더니 여기 밑에 이제 그림에 공유되는 이 비커 밑에 화살표가 하나는 왼쪽으로 돼 있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돼 있죠. 그래서 왼쪽을 향하고 있는 이 화살표는 이제 마이너스 이온, 즉 NO3 마이너스 이온이 U자관을 통해서 염다리를 통해서 오른쪽 비커에서 왼쪽 비커로 가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Cu 이가 이온들이 이제 전하의 균형이 깨지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Cu 이가 이온들이 과잉으로 여기에 오른쪽 비커에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CuNO3,2가 처음에 존재할 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전하의 중성을 유지했었는데 지금은 원래 있던 NO3-가 이제 염다리를 통해서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전하의 중성이 깨졌으니까 그 과잉으로 존재하게 된 Cu 이가 이온이 이제 환원이 되는데 환원이 되려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구리 전극을 향해서 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회색 화살표의 방향이 설명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3페이지 위에까지 설명을 한 것인데 여기에 3페이지 이제 중간에 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의 의미는 뭐 간단한데 이것도 이제 연계해서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칠판에 설명을 하는 내용은 5페이지까지 연속해서 설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를 해제하고 칠판에다 설명을 하고 2주차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때 저 상태에서 이제 총괄 전지 반응이라고 할까 뭐 그런 내용을 한번 짚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연이 담겨 있고요. 여기에 징크, NO3,2가 이제 녹아서 수용액에 들어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다가 징크 NO3,2 대신에
징크 설파이드, 설페이트죠. 징크 SO4 수용액을 담아도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역시 수업 자료의 3페이지에 있는 그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수용액을 담가도 이용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오른쪽 비커에는 역시 구리 전극이 담겨 있고 여기에는 이제 수업 자료 2페이지까지는 구리 CU NO3-2를 녹여서 담았는데 여기에서 CU NO3-2 대신에 마찬가지로 CuSO4 수용액을 이용해도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나 하면 여기 염다리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왼쪽으로 NO3 마이너스가 이동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는 아연이 산화가 되면서 생성된 아연 이온들하고 이제 전자 이렇게 각각 금속 내부와 금속 주위에 전해질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수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표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꼬마 정부를 저기에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이제는 꼬마 정부에 불이 들어온다 이거죠. 이럴 때에는 전자가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이동을 하고 이쪽에 원래 있던 전자들이 구리 전극 표면으로 밀려나면서 어떻게 될 준비가 되어 있다? 구리 이가 이온들을 이제 환원을 시킬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비커 옆에 반응식을 2개를 기술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1번, 2번 반응식을 기술을 했는데 이 반응식에 대해서 1번하고 2번을 더해봅시다. 더해보면 어떻게 될까? 더하게 되면은 역시 이런 반응식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방식은 우리가 아까 1주차 강의 노트에서 설명했던 이제 CuSO4 수용액에다가 이제 색깔이 파랗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Q가 이제 수용액이란 뜻이죠. 이게 CuSO4 수용액에다가 아연을 담갔을 때 아연은 산화가 되고 구리 이가 이온은 이제 아연의 표면 중에서 이제 이 수용액에 담긴 그 아연 전극의 표면에서 이렇게 구리 원자로 환원이 되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1주차 강의에 설명했듯이 여기에 구리는 이제 붉으스름한 색깔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구리 원자가 환원돼서 붙어
붙은 순간 이 구리 원자를 그 자리에 있게 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아연 원자는 이미 전자를 구리 이온에 줘버려서 이온이 돼서 이거는 수용액으로 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용해되면서 바닥에 가라앉아 버리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도 보니까 총괄 반응은 어떨까요? 여기에서 3번하고 4번이라고 그럴까요? 3번, 4번. 3번 더하기 4번을 했더니 똑같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총괄 전지 반응은 똑같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더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NO3-가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아연 이가와 반응을 한다 이거죠. 근데 총괄 반응을 써놓고 봤더니 아연 이가 이온은 이쪽에 나와 있다. 근데 저기에서 염다리를 통해서 이제 NO3- 이온들이 아연 전극 바로 앞에 전해질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야지 전하 중성이 될 테니까. 근데 막상 이쪽에만 2NO3-를 써놓고 봤더니 어떻게 된다? 이 매스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이쪽에도 써줘야 되겠다.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이 둘은 곧바로 어떤 화합물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징크 이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곧바로 써놓고 봤더니 Cu 이렇게 돼서 총괄 전지 반응을 어떻게 쓸 수 있다? 아까는 이온 화학종을 이렇게 써서 기술을 했었죠. 이거나 똑같은 반응식이었는데 지금 염다리를 따라서 이동하는 음이온, 즉 Ni온의 거동을 여기에 집어넣고 보니까 어떻게 된다? 총괄 전지 반응을 이제 중성 화학종만 가지고 쓸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배터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좀 이걸 심도 있게 다룰 기회가 되겠지만 지금은 어차피 이 과목이 이 강의가 배터리가 아니고 이제 금속 소재가 화학 어떤 환경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이제 부식이 되는지를 다루는 그런 클래스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제 CuNO3 대신에 CuSO4를 집어넣고 왼쪽 비커에다가는 이제 징크 NO3 대신에 징크 SO4를 집어넣었다. 그렇게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징크 SO4 여기다가 징크 NO3 대신에 만약에 만일에 왼편 비커에 징크 NO3 대신에 징크 SO4를 그리고 오른편에 오른편 비커에 Cu NO3 대신에 Cu SO4를 이용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 같은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을 좀 다시 완료한다고 하면은
이쪽이 만약에 CuSO4다. 여기가 여기가 CuSO4고 여기가 징크SO4가 되고 이쪽이 염다리를 따라서 이건 염다리입니다. 염다리는 영어로 이제 솔트 브릿지. 그래서 염다리를 따라서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는 마이너스 이온의 종류가 달라지겠죠. 이것이 SO4 2-가 이동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총괄 반응도 바뀐다. 여기처럼 이렇게 그러면 총괄 반응도 CuNO3 2 대신에 반응물은 CuSO4가 되고 생성물은 징크 SO4가 된다 이거죠. 둘 다 수용액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AQ 이렇게 보통은 써놓는 걸 많이 볼 수 있고요. 구리하고 아연은 전부 다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순수한 고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 자료에 어디까지 설명을 했는가 하면 이제 4페이지 중간까지 4페이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파일을 공유하면서 강의를 마칠 준비를 하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까지 설명이 된 겁니다. 이게 몇 페이지인가 하면 5페이지 중간까지 지금 설명이 됐고요. 이제 여기에서 다니엘 전지의 경우에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곳, 이거는 이제 아연 전극이죠. 아연 전극은 액티비티 시리즈에 비추어 볼 때 구리에 비해서는 자기 자신의 전자를 내놓기 쉬운 물질이고, 구리는 이제 아연에 비해서는 자기 자신이 이온 상태에서 다른 금속 환원제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환원되어서 금속이 원자가 되기 쉬운 금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부식 반응과 이런 갈바닉 전지 반응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지금 그림이 동시에 칠판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이 강의에 마칠 준비를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자, 오른편에 있는 구리 전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왼편에 있는 아연 전극에서는 이제 산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걸 갖다가 이제 구분을 하자. 구리 전극을 갖다가 캐소드라고 한다. 요건 이제 환원 전극이라고 그러죠.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요거는 이제 산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에노드.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아까처럼 이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각각 두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이 따로 있고요. 이거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이 따로 있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갈바닉 전지라고 합니다. 갈바닉 전지에서는 갈바닉 셀에서는 이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다른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면 이렇게 이런 건 이제 부식 전극이다. 부식 전지.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화 반응은 여기에서 아연이 어떻습니까? 그 구리
이온이 환원돼서 구리 원자가 되는 순간 거기에 붙어있던 뭡니까? 아연 원자는 전자를 구리 이온한테 뺏겨서 자기 자신이 이온이 돼서 용액 속으로 녹아 들어간다 이거죠. 이 반응도 요 구리 바로 밑에서 일어나고, 구리가 이온 상태에서 전자를 아연으로부터 받아서 구리 원자가 되는 반응도 바로 그 아연 금속 표면에서 일어나니까 이거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같은 전극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갈바닉 전지와 부식 전지의 차이인데, 어느 쪽이 이제 더 경제적일까? 뭐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죠? 같은 양의 금속이 소모됐을 경우에 갈바닉 전지는 저렇게 전기적으로 유용한 일을 수행한다. 꼬마 전구에 불이라도 들어오게 하는데, 이렇게 부식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유용한 어떤 일을 수행하지 못하고 금속의 손실만을 초래한다. 이런 것이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하나만 더 우리가 좀 고려할 것이, 콘텐츠를 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아래 한글 파일을 지금 보면은, 자,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배터리는 앞서 설명한 뭐 이렇게 동시에 일어난다. 이게 이제 산용액에다가 이렇게 뭐죠? 묽은 이건 H 염산인데 또 이거 그래픽 아티스트가 잘못 그렸네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아연 전극을 집어넣으면 아연의 부식이 일어난다. 같은 전극에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거죠.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사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교재나 책 같은데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우스의 법칙에 의하면은 뭐 이걸 잠깐 좀 뭐 중요한 내용이니까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우스의 법칙이 뭐냐? 도체 내부의 어떤 지점에서든지 전위 값은 동일하다는 게 가우스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염산용액에다가 아연을 담갔을 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염산용액에 이제 아연을 담갔을 때 이렇게 부식이 되기 때문에 좀 손실된 금속을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아연이 되겠다. 이럴 경우에 이제 아연은 전자를 여기다 이렇게 내준다. 4개만 그리면은 아연 이온 하나당 전자가 둘이니까 전자 4개는 아연 이온이 여기 2개. 편의상 이렇게 가상적으로 그리겠습니다. 근데 1주차 수업 시간 첫 번째 설명에서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인데, 전자가 쌓이면은 마이너스 전위가 낮아지니까 불안정해진다. 소모가 돼줘야 되겠다. 그러면 소모가 되려면은 산화제가 필요한데, 다행히 염산 수용액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수소이온들이 있다. 이것들이 이제 소모되는데,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 금속 이온은 여기에서 발생을 해서 자기 자신이 이제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뒤에 금속에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이 남겨놓은 금속 또한 수소 이온을 환원시키는데 소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전극에서 부식 반응은 어떻게 된다? 하나의 전극 표면에서 산화 반응과, 이건 산화 반응이죠.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건 환원 반응이죠.
이제 전류는 여기서 흐릅니다. 하나의 금속이지만 여기에 보면은 전자가 환원되려면은 그쪽으로 이제 전자 이동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연이 용해되면서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그 전자가 금속하고 수용액 사이에 어떤 계면에 닿으면 수소이온을 환원시킨다. 그래서 단일 전극에 의한 단일 전극 표면에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도 에서도 전류의 흐름은 존재한다 이거죠. 전류의 흐름은 존재. 이걸 갖다가 이제 부식 전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우스의 법칙에 의해서 도체 내부의 어디에서나 전위 값은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같은 아연 전극인데 아연은 도체입니다. 한 곳에서는 산화가 일어나고 한 곳에서는 같은 전극 표면에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에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곳의 전위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곳의 전위와 다를 것인데 이러한 부식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의 전위를 갖다가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전위의 기여가 종합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혼합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우스의 법칙은 성립합니다. 혼합전위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혼합전위론에 또 있습니다. 혼합전위론. 그래서 다루게 될 내용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까지는 어디까지 수업을 했냐면 오늘 수업 자료에 6페이지까지 수업을 다 마쳤는데 여기서 이제 이 화면상의 내용을 이제 전위차가 꼬마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아까 양쪽에 비커에 각각 들어있는 이게 뭐죠? 전극 표면에서 아연 표면에서는 산화가 일어나고 구리 표면에서는 환원이 일어날 때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어느 쪽에 전위가 높을까? 아연 표면에서 환원 반응이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구리 표면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느 쪽에 전위가 높을지를 한번 보자. 어떻겠습니까? 전자가 아연 전극에서 발생을 해서 구리 전극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전자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처럼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류는 전위가 높은 데서 흐르고 전자는 전위가 낮은 데서 흐른다. 따라서 아연 전극의 전위가 낮고 구리 전극의 전위가 높다.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그 결과 전위가 높은 구리 전극으로 전자가 이끌려 간다. 그러면 이렇게 전위가 높은 이런 전기화학 전지가 있으면은 전극은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그 중에 전위가 높은 쪽을 캐소드라고 한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다. 그래서 전위가 높은 쪽을 캐소드 여기 나오죠. 구두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자를 잡아당기는 전극의 전위가 높다. 구리가 캐소드가 되는 거죠. 아연은 전자가 발생하는 전극이니까 에노드가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여기 설명이 다 돼 있고요. 환원제, 산화제.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을 여기에 마지막 페이지에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금속공학과의 제랄드
프랑켈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쓴 강의 자료가 지금 여기에 공유되고 있는데, 아연 HCl 용액 속에 아연을 집어넣으면 조금 전에 그 칠판에 설명한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중성화학종을 써서 기술하는 내용은 뭐 처음에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양변에서 뭐라고 그랬죠? 2Cl-를 뺀다 이거죠. 양변에서 2Cl-를 빼면 뭐가 됩니까? 밑에 있는 징크 플러스 2H 플러스가 이제 징크 2가 더하기 H2 이 방식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같은 전극 표면의 한쪽에서는 아연이 이렇게 산화가 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수소 이온이 환원이 되는 반응이 일어난다. 이건 부식 전극이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여기 설명되어 있죠. 산화 반응은 에노드, 환원 반응은 캐소드 이렇게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다만 가우스의 법칙은 성립하니까 여기 그런 내용은 빠졌네요. 아연은 도체이기 때문에 같은 전극 표면에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도 전극 전체의 그 전위는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전자가 부식 반응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이거는 나중에 혼합 전이론을 배우고 나면 또 다루게 될 내용인데, 부식이 되는 금속에다가 전위를 낮춰준다는 건 전자를 공급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산에 들어있는 아연과 같은 금속의 부식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거는 부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근데 중성 수용액에서 철을 이제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철에다가 전자를 막 공급해주면은 철의 부식 속도가 감소하는 것이 실험적으로 관찰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부식되는 표면에서는 금속의 표면에서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환원 반응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주면은 산화 반응 속도가 좀 감소한다. 이런 게 이제 혼합 전이론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이상 금속 소재 환경 노출 거동 2주차 강의록을 동영상으로 지금 제작했습니다. 여기는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 강의 녹화 설비가 이루어진 영상 강의실에서 방금 동영상 녹화를 마쳤습니다. 예, 미팅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